안녕하세요. 이철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이 아마 모델링 예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시는 예제인데 지금 드라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습 예제 드라이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여기 80짜리하고 60짜리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80짜리 원은 0의 바닥에 그려지겠고 60짜리 원은 22만큼 위에서 그려질 것 같은데, 일단 평면에다 그린 다음에 이런 원은 이제 F4 속성에 들어가서 Z값을 올리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원 그리기. 자, 지름값이 80. 지름값이 80이고, 그 다음에 원점에다가 키보드 O를 눌러서 원점에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름값 60. 60이다. 키보드 D를 눌러서 60이라고 넣고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키보드 O를 누르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보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얘를 F4를 눌러서 Z값을 도면에 22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2만큼 올리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 일단은 2D 도면을 먼저 다 그려놓고 할까요? 그러면 평면 보기에서 평면 이것도 밖으로 빼놔야 되겠네. 평면 보기에서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겠는데, 이 선이 6도만큼 경사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도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경사가 지어지겠죠. 지금 저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6도가 경사졌죠. 근데 여기 경사진 직선에서 16만큼 양쪽으로 옵셋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2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길이는 10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6만큼 양쪽으로 옵셋 하겠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105라는 값이 있는데 105는 이렇게 선을 그려보고 이 대상을 옵셋하는 거죠. 105만큼 한쪽 방향으로만 옵셋 하겠다 해서, 자, 그런 다음에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를 여기까지 다 트림은 해야 될 것 같네요. 트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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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연장시켜 놓을까? 이렇게. 자, 이쪽 부분 했는데 여기에 그 240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점 포인트를 지나는 원호의 R값,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원호 그리기에서 두 점 포인트를 알고 있고 R값이 240이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8.5가 있고 19.5가 있어요. 그리고 18.5를 지나는 여기에서 R28짜리
19.5를 지난 여기에서 R40짜리, 그리고 여기 끝에서 끝까지 R50짜리, 그 다음에 이건 필렛이니까. 자, 그럼 또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옵셋 값을 18.5 적용, 그 다음에 19.5 자, 확인하고요. 일단 2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반경값을 28 여기하고 여기를 해서 28로 그리고 반경값을 40 이렇게 그리고 적용, 반경값을 50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도형이 있는데 얘도 마저 그리죠. 직선 그리기에서 수직선 체크를 해서 수직선의 위치는 4라고 되어 있죠. 4인 위치에다 그리겠다. 자, 이 4라고 하는 값이 여기 보시면 여기 4라는 값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40. 그죠?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0이라는 값이 있는데 80이라는 값이 있죠. 80. 저기는 일단 이거는 직선 그리기로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해서 그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0에 가서 그려진다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80에서 자, 트림에서 두 요소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까지 연장되는 게 나을까? 그러면은 얘는 점 기능으로 연장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얘를 약간 틀어보면, 이제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 40인데요. 자, 이건 타원 형태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40인데 높이는 15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원으로 그리게 되면 이게 날카롭게 되겠죠. 그래서 타원 형태로 그리는데 X방향은 20이고 Y방향은 15인 타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정면이네요. 그래서 평면을 정면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해놓고요.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여기 있어요. 타원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X방향이 20, 그 다음에 Y방향이 15.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절만 필요할 것 같아서 180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3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R30. R32 얘를 그릴 때 여기다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Z값을 0으로 놓고 2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원을 그리겠습니다. R값은 30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손잡이 부위에 지금 치수가 32라는 값이 있고 16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32의 반절이면 16인데, 그럼 반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반원인데, 작업평면이 우측면이 아니네요. 지금 보면, 얘가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평면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법선 방향으로 작업평면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면에서 여기 작업평면 생성 클릭을 해서 노멀 요소로 선택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이 대상을 찍고요.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형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놓고 얘를 작업평면에 적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원을 그리는데 원 센터점 그리고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름이 32, 반경이 16인 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 원은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2등분을 할까요? 2등분을 해서 이 대상을 여기서 자르겠다 하시면 되겠고,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죠? 얘네들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자, 얘네들은 일단은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평면으로 작업평면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가 그려졌고 이걸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을 먼저 만드는데 이 대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이 대상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 곡면에서 수액 곡면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단일로 세로방향 형상 이거 하나, 얘는 하나로 찍지만 얘는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따라가는 가로방향 형상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겠고요.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를 만들고 적용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방향 형상 얘가 레일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겠다 체크한 다음에 얘와 얘를 따라가면서 서페이스를 만들겠다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이를 따라가는데 뭐 얘는 회전 기능으로 해도 될 것 같네요. 회전 기능으로 해도 되고 스왑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때 스왑으로 할 때는 그 대상 체인이 시작하는 위치가 원을 그릴 때 여기가 원의 시작점이거든요. 여기도 원의 시작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게 되면 반절만 그려질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스왑으로 해야 되겠죠. 스왑으로 해서 세로방향 형상을 얘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레일로 된 상태에서 레일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그냥 그려지네요. 반쪽만 그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려지는 형태로 되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로 방향 형상이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면서 그리겠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고, 이제 그 도면에 보시면은 필렛 부분 R10인 부위가 있고요. 여기가 R5인 부위가 있죠. 그래서 곡면 필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에서 필렛인데 첫 번째 곡면 선택해라 선택하고, 두 번째 곡면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R값은 10으로 하고 10으로 했는데 뭔가가 좀 안 보이네요. 트림 하겠다 체크해 볼까요? 트림 했는데 이상하게 그려지네요. 자, 지금 이렇게 그려졌는데 10인데 이렇게 커 보이지? 지금 그려지는 위치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R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일리 그려졌죠. 그래서 노멀 방향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노멀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노멀 방향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노멀 수정해서 얘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엔터를 치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렛이 됐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끝나는 부분이 얘가 좀 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급에 보면은 곡면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이 생성이 덜 됐네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여기가 맞지 않은데 일단은 패스 해보죠. 자, 여기는 여기도 약간 지금 작게 돼 있네요. 자, 트림은 양쪽으로 트림이 됐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양쪽 다 했고, 고급에서는 딱히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렛 중심 레일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R10으로 만들었고, 자, 이 부분 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고 얘는 R값이 5다 라고 하시고요. 얘는 방향이 맞나봐요. 지금 다 된 거 보니까. 자, 이 끝부분도 약간 떨어져 있네요. 지금 이것도 끝 동면 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렛 부분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할까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대로 한번 솔리드 영상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트림 처리로 트림만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자, 곡면에서 곡면 트림, 곡면으로 트림 체크를 해서 첫 번째 곡면 선택하고 두 번째 곡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 남겨질 부분을 여기 선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자, 트림을 하게 되면 끝부분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림을 한 다음에 트림을 했죠. 자, 여기도 트림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곡면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확장을 좀 하겠습니다. 확장을 한 다음에
곡면 트림으로 첫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 남겨질 부분은 여기, 여기 해서 이렇게 트림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꿔야 되겠죠. 여기도 메꿔야 되고, 근데 아까 블랭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블랭크에 들어가서 얘 가져오겠습니다. 여긴 선이 없었나? 지워버렸나? 일단은 가져왔고, 얘도 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꿀까? 나중에 메꾸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윗부분은 메꿔도 되겠죠.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메꿔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곡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브하고 여기 있는 커브를 작업 평면이 정면인 상태에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복사. 지금 형상에는 밑에 부분이 없죠. 없으니까 이건 만들 필요 없겠다. 자, 이건 만들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 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RT를 했던가? 직선이 필요하겠네. F에서 저는 일단 완전한 형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도면대로 일단은 교재대로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닫히지가 않았나? 다시 이 부분하고 여기 자, 지금 체인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 일단은 중복 삭제를 한번 먼저 해보고요. 중복된 건 없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여기인데 다시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 단위로 돼 있었구나. 여기를 체인으로 바꿔서요 하시고, RT를 하겠습니다. 자, 반절 모양인데 아랫부분도 지금 형상을 만들어서 닫힌 형태로 하겠습니다. 닫힌 형태로. 그래서 지금 체인이 다 있기는 한데 하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뭐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잘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곡면을 선택을 해서 반전을 한 다음에 RT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해서 Alt1 누르죠. 자, 이거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르고 여기도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이 만들어졌고,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곡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Alt 2를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현재 이 곡면들을 솔리드에서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솔리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F4를 눌러보시면 열린 시트라고 뜨네요. 열린 시트다. 열린 시트다. 열린 시트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 다시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는데 공차값이 1000분의 5라서 조금 공차값이 크기는 크네요. 여기서를 0.1로 하겠습니다. 0.1로 해서 다시 한번 열린 끝단 커브가 있으면 커브 생성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F4를 다시 눌러보시면 닫힌 솔리드 바디로 뜨죠. 일단은 공차값이 너무 커서 아까 안 됐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솔리드를 만들었고, 자, 이 솔리드 기능에서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이 지금 엣지 부분만 선택하겠다 해놓고, 자, 여기는 10이 돼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5가 되면 되죠. 예, 필렛 주는 것은 솔리드가 더 편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필렛 줬는데 자, 이 부분에서 좀 면이 안 좋네요. 여기도 보면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여기는 괜찮네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만 Alt1을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색상 변경을 눌러서 모든 색상을 치우고요. 자, 지금 만들어졌어요. 졌는데 이 끝부분에서 약간 잘린 부위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단순화 기능으로 이게 단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쓰려면 STL 파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솔리드 얘네들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록 제거를 해서 단순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화를 체크를 하고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겠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단순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뭐 이거를 좀 더 응용하면 이제 위아래를 이제 대칭 복사해서 합치면 되겠죠. 불리언으로. 그거는 원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21 버전 그 예제로 되어 있는 모델링 영상들만 일단 모델링을 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그 이 교재의 처음부터 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